안녕하세요. 조희정 변호사예요. 자, 지난해에 저희가 바람 피운 배우자들 들켰을 때 어떻게 나온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저번 회에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비는 형. 그러나 결국은 네 탓이야. 라고 하는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적반하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서 철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나면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둘이서. 그런데 이 아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의 뭐 이메일, 전화, 컴퓨터 이런 걸 싹 뒤져서 결국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둘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증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수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현명했던 게 이 증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 티를 안 냈어요. 아이 출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아이를 낳고 아이 얼굴을 보고 나면은 남편도 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남편 결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하고 사는 게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이혼해줘.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계속 들들들 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가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가지고 간통 고소를 하고, 그때는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습니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심사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하는 동안에 그 심사하는 그 법원에 유치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갇혀가지고 보통 한나절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하고 그 남편 상간녀 둘이서 갇혀 있었던 거죠.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남편과 상간녀가 갖은 악담을 이 아내한테 퍼부은 거예요. 내가 너하고 사는 게 불행해서 이혼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헌법에도 제10조 행복추구권이 있지 않냐? 이 바람 피우는 이 배우자들이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왜 이렇게 잘 써먹는지 몰라요.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거다. 그러면서 간통고소는 잘못된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요. 아내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심지어 저한테까지 전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한테까지요. 새벽에도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상간녀까지 그랬어요. 정말 적반하장이죠. 자,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참 기억에 남아요. 이 두 분이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고요. 오랫동안 평온하게 잘 사셨대요. 그래서 아내는 혼자서는 굉장히 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여자가 생겼어. 한 달 뒤에 나 집을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듣는 아내는 너무 놀라서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랬는데 남편이 따라오긴 따라왔대요. 그 따라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쇼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집을 안 나갈 줄 아니? 나는 이미 결정했다. 그렇게 한마디 하더니 가버리더라는 거죠. 이 아내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현실을 정말 자각하게 된 거는 언제였냐면 그 며칠 후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예요. 장을 보러 가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카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카드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혼소장이 날라올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안 믿으셨어요. 설마 그럴 리가요. 저희가 20년 넘게 인고 부부로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부부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때요? 저는 안 불편한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부부관계도 없지만 식사도 집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설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남편한테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나는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했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음식을 해 먹으면서 따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나의 결혼 생활은 그러지 못했고 나는 불행했는데 나의 아내는 그거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를 해주는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이 예전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찾아간다. 헌법 10조에 의해서 행복 추구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혼 소장이었거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결국 그 사건에서 두 분은 이혼하셨고 재산은 남편이 대부분 포기해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받는 걸로 그리고 아내분이 아이를 키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 여러분들 놀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다. 내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빌 것이다, 사과할 것이다 라는 순진한 생각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나만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응징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매도도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해집시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